어머니, 그깟 돈 몇 푼 된다고 이렇게까지 쪽팔리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평범한 할머니죠. 오늘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서 효녀상까지 받은 며느리가 제 몰래 복지비를 빼돌렸던 그 충격적인 얘기를요. 저는 작년 가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30년간 식당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였죠. 수술 후 회복이 더뎠어요. 걸음도 불편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며느리 윤서가 정말 잘 돌봐줬어요. 이윤서, 올해 38살이에요. 복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12년 됐죠. 윤서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병원 갈 때 제가 모셔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죠. 정숙 씨, 며느리 복 터졌네.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저도 정말 고마웠어요. 윤서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니까 여러 가지를 잘 알았어요. 어머니, 허리 수술하셨으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지원이니? 요양보호사가 왔어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사실 윤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거든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급이 뭐니? 건강 상태를 평가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윤서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돈벌이가 생겼네.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도 윤서는 과장해서 적었어요. 어머니, 혼자 거동 힘드시죠? 조금 불편하긴 해. 그럼 아주 힘들다고 적을게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실제로 힘드시잖아요. 윤서는 일부러 저의 상태를 실제보다 나쁘게 기록했어요. 독립적 거동 불가능, 상시 돌봄 필요, 가족 지원 부족, 이런 식으로 적어 넣었죠. 점수를 높이려는 속셈이었어요. 며칠 뒤 집에 공무원이 왔어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혼자 거동 가능하세요? 윤서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해요. 가족 돌봄은 충분히 받으세요? 제가 직장 때문에 자주 못 와요. 윤서가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자주 왔었거든요. 하지만 점수를 높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죠. 윤서가 기뻐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윤서야. 윤서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월 56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 넘네.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정기적으로 오실 거예요. 얼마나 자주 오시는 거니? 일주일에 2번 정도요. 하지만 윤서는 처음부터 요양보호사를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서류만 조작할 계획이었거든요. 윤서는 복지센터에서 자기 권한을 악용했어요. 김정숙 어르신 담당은 제가 할게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잘 알죠. 그렇겠네, 윤서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가짜 방문 기록을 만들 때 윤서는 정말 치밀했어요. 저녁 8시까지 센터에 남았어.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요양보호사 방문 완료. 서비스 제공 정사. 본인 만족도 높음. 이런 내용들을 입력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명이었어요. 윤서는 제 이름을 연습했어요.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서너 번 연습한 후 서류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완벽하네. 윤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엔 계좌 정보를 바꿨어요. 원래는 제 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었는데 윤서가 자기 계좌번호로 바꾼 거였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복지비라는 것도 모르시고. 윤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달 복지비 56만 원이 윤서 계좌로 들어왔을 때 윤서는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동료들도 상사도 어머니도. 그 돈으로 윤서는 명품 가방을 샀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100만 원짜리 가방이었죠. 자기야, 갑자기 가방을? 남편 민수가 물었어요. 보너스 나와서. 윤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죠. 들키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그만둬야지.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두 번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비싼 화장품을 샀어요. 윤서야, 요즘 예뻐졌네.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윤서는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저 앞에서는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경제가 어려웠어. 화장품도 못 사겠어요. 그래, 힘들구나. 어머니는 건강이 우선이니까. 병원비는 아끼지 마세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어요. 윤서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가짜 방문 기록을 만들 때도 더 자세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목욕 도움 제공, 식사 보조, 청소 및 정리, 정서적 지원, 없는 서비스를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심지어 가짜 요양보호사 이름도 만들었어요. 박미영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시스템에 등록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요양보호사였어요. 복지센터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 윤서는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아하시오. 요양보호사 서비스 받고 계시니까. 역시 윤서가 효부야. 시어머니 복 터졌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어요. 친한 동료에게만 털어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투정만 늘어놓으셔. 요양보호사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동료가 물었어요.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데? 박미영 씨라고. 아, 그분 알아. 일 잘하시던데. 윤서는 속으로 웃었어요. 당연히 잘하지. 가짜니까. 석 달째 되었을 때 윤서는 더 큰 욕심을 냈어요. 서비스 횟수를 늘렸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요.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나올 테니까요. 어차피 들킬 일 없어. 그 돈으로 윤서는 새 핸드폰도 샀어요. 최신형 아이폰이었죠. 윤서야, 핸드폰 바꿨네. 제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 할부로 샀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6달째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어머니, 직장에서 연수 가요. 그래, 며칠이나 가니? 일주일 정도요. 실제로는 남편과 일본 여행이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간 거였죠. 윤서는 여행 사진을 S 올렸어요. 비싼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까지.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윤서를 칭찬했어요. 윤서가 정말 효녀다. 시어머니를 진짜 잘 모셔.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 윤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 했어요. 가면을 쓴 채로요. 복지센터에서는 윤서를 모범 직원으로 봤어요. 가족을 돌보면서 일까지 하니 정말 대단해. 윤서 같은 직원이 있어서 자랑스러워. 상사들도 윤서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속일 수 있었죠. 1년이 지나면서 윤서는 완전히 안일해졌어요. 이제 들킬 일 없어. 시어머니도 의심 안 하시고, 동료들도 모르고, 완벽한 범죄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죠. 윤서가 너무 자신만만해진 게 화근이었어요.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들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과했어요. 어느 날 윤서는 더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간 날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했다고 기록한 거였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적었는데 그 시간에 저는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윤서는 평소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었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욕 및 청소 서비스 제공, 어르신 만족도 매우 높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됐어요. 제가 병원에서 그 기록을 보게 된 거였죠. 어머니, 요양보호사님은 잘 다녀가시죠. 간호사의 그 말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어요. 윤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됐다는 거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무렵 윤서는 또 사치를 부렸어요. 비싼 시계를 샀어요. 150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죠. 결혼 기념일 선물이야.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런 비싼 걸. 괜찮아. 보너스 많이 나왔어. 윤서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어요. 그럴수록 상황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복지센터에서 받은 모범 효부상도 이용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상까지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며느리가 상을 받다니요. 하지만 그 상의 이면에는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 뒤 집에 공무원이 왔어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혼자 거동 가능하세요? 좀 불편해요. 가족 돌봄은 충분히 받으세요? 네, 며느리가 잘 해줘요.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죠. 윤서가 기뻐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윤서야.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정기적으로 오실 거예요. 얼마나 자주 오시는 거니? 일주일에 2번 정도요. 뭘 해주시는데? 목욕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세요. 윤서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좋은 제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았어요. 윤서야, 요양보호사는 언제 와? 아, 어머니, 지금 시즌이라 바쁘대요. 곧 연락 온다고 했어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윤서야, 정말 언제 와? 어머니,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윤서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사실 저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서가 잘 돌봐줬거든요. 병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장 볼 때도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렇긴 하지. 동네에서는 윤서를 칭찬했어요. 윤서가 정말 효녀다. 시어머니를 진짜 잘 모셔.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 특히 순이 할머니가 그랬어요. 정수가 복 터졌다. 윤서 같은 며느리 어디 있어? 매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 씨, 며느리 덕 많이 봐요. 병원도 데려다 주고, 장보기도 도와주고, 정말 부러워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미용실에서도 화어요. 윤서가 진짜 착해. 친딸보다 더 잘해. 어떻게 키웠길래 며느리가 저렇게 효성스러워. 미용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특별히 뭘 한 건 없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부러워했어요. 정숙이네 며느리는 정말. 우리는 언제 저런 며느리 만나나. 며느리 복이 따로 있나 봐.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정말 감사했어요. 교회에서도 윤서는 유명했어요. 윤서 집사님 정말 효녀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걸 보면 감동이에요. 우리 딸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까지 설교에서 언급하셨어요. 요즘 효도하는 며느리 보기 드문데 윤서 집사님처럼 하면 됩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설교 예화에까지 나온다니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화제였어요. 정수기가 참 복이 많아. 며느리가 저렇게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윤서 같은 며느리 있으면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복지센터 시상식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서가 상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효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윤서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시상식 후에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정숙 어르신 축하드려요. 훌륭한 며느리 두셨네요.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서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복지센터 벽에 윤서 사진이 걸렸을 때도 화제였어요. 와, 우리 동네 유명인 나왔네. 윤서가 정말 대단해. 복지센터에서 인정받았으니 정말 잘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칭찬이 거짓 위에 세워진 줄. 그때는 몰랐어요. 윤서가 모두를 속이고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심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털어놓은 건 순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 일이야, 정수가. 요양보호사 일 때문인데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순이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서명한 적 없는데 기록에는 제가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지? 그게 모르겠어요. 혹시 윤서가 대신 한 건 아니야? 순이 할머니의 추측이었어요. 설마요. 윤서가 왜? 글쎄, 이상하긴 하네. 며칠 뒤 다시 만났을 때 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그 일 어떻게 됐어? 더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복지비가 다른 계좌로 들어가고 있대요. 다른 계좌. 네, 제 계좌가 아니래요. 순이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가, 이거 큰일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신고해야겠어. 신고요? 응,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했어. 잘못된 걸 덮어주면 안 돼. 순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그래도 정수가 생각해봐. 너 몰래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이게 작은 일이니? 아니에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순이 할머니는 더 설득했어요. 정수가, 윤서가 너를 속인 거야. 1년 넘게 속였어. 그것도 너를 믿고 의지했는데.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정말 화가 나네. 할머니도 화나세요. 당연하지. 내 친구가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윤서, 그 애가 어떻게. 순이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다른 이웃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미용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윤서가. 네, 믿기지 않죠. 아니,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저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돈을 훔치다니. 정말 나쁜 년이네요. 미용실 사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정숙 씨, 당장 신고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안 당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윤서가 정말 그랬어. 믿을 수가 없네. 겉으로는 그렇게 착했는데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겠어. 정수가 힘들겠지만 신고해야 해. 그래, 이런 건 넘어가면 안 돼. 다른 어르신들도 당할 수 있어. 용기 내야겠어. 할머니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충격이었어요. 윤서 집사님이 그런 일을 설교에서 본받으라고 했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목사님도 많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교인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목사님은 따로 저를 부르셨어요. 정숙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목사님. 가족한테 당한 일이라 더 상처가 클 텐데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집사님, 용기 내세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가장 든든했던 건 순이 할머니였어요.
신고하러 갈 때도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요. 정수가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요. 할머니, 뭘 고마워해. 친구 잘못 보는 내가 부끄럽지. 윤서 그 애를 그렇게 좋게 봤는데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겠어. 순이 할머니도 속상해 하셨어요. 복지센터에 신고하러 갔을 때도 순이 할머니가 함께였어요. 정수기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저도 지켜봤거든요. 윤서가 정말 나쁜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증언해 주셨어요. 신고 후에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윤서가 정말 그런 일을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네. 정숙이 참 용감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이제는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참을 수도 있었잖아. 신고까지 할 필요 있었나? 이제 윤서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순이 할머니가 저를 감쌌어요. 정수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속은 사람이 나쁜 거야? 윤서가 먼저 잘못했잖아. 정수기는 피해자라고. 미용실에서도 편이 갈렸어요. 정숙 씨가 너무했어. 한 손님이 말했어요. 가족 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와? 그래도 며느리인데 이해할 만하잖아. 그러자 다른 손님이 반박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돈을 훔쳐간 게 이해돼요? 1년 넘게 속인 거 알아요? 정숙 씨가 오히려 피해자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죠. 복지관에서도 비슷했어요. 정숙이 참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대부분이 저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달랐어요. 그래도 좀 심했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제 윤서 인생 망쳤잖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순이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정수가 신경 쓰지 마. 너 잘못 없어.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너를 탓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대부분은 너 편이야. 몇 명이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면 안 돼.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할머니의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윤서가 해고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진짜 해고됐대. 경찰서도 갔다고 하더라. 이제 큰일 났네. 윤서 인생 끝났어. 복지센터 동료들의 반응도 궁금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모두들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윤서가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성실했는데 사람을 알 수가 없네. 특히 윤서와 친했던 동료는 더 충격이었다고 해요. 맨날 시어머니 자랑했는데 효부상까지 받았잖아. 다 짜였다는 거야? 정말 소름 끼쳐. 센터장도 당황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속았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겠어. 대대적인 점검이 시작됐어요. 재판 소식이 들리자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컸어요. 정숙이 재판관에 윤서는 어떻게 될까? 감옥 갈까? 복지비는 돌려받을까?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정수가 재판 가서 말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을 말하면 돼. 윤서가 자업자득이야.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도 동네 반응은 다양했어요. 윤서 불쌍해.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대부분은 정수기가 잘했어. 잘못된 건 바로잡았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제는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숙 씨 용감해. 대단해. 나는 못했을 거야. 존경스러워. 부러움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이제 마음 편하지. 네, 할머니. 잘한 일이야. 앞으로도 떳떳하게 살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뭘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거고. 할머니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순이 할머니는 제게 큰 힘이었어요. 시상식 날 윤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이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상까지 받다니요. 복지센터 벽에는 윤서의 사진이 걸렸어요. 2023년 모범 효부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저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요양보호사님은 잘 다녀가시죠? 예, 누가요? 어머니, 담당 요양보호사님 말이에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럴 리가요.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정말 이상한 게 적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방문 완료, 본인 확인 및 서명 완료, 서비스 제공 정사.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예요? 어머니, 요양보호사 방문 기록이에요. 저는 이런 거 모르는데요. 간호사도 당황했어요. 그럼 서명은 누가 한 거죠?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윤서에게 물어봤어요. 윤서야,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온 적 있니? 네.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기록을 봤는데 누군가 다녀더라고. 윤서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제가 어머니 대신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네, 어머니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논의했어요. 그럼 집에는 안 온 거네? 그런 셈이죠. 서명은 누가 한 거야? 제 어머니 대신. 윤서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병원에 또 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요양보호사 기록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지난 1년간 매월 요양보호사가 방문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월 평균 8번씩 총 96번이나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여기 서명도 있어요. 서명란을 보니 김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흉내낸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 서류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발급해 드릴게요.
서류를 받아서 집에 왔어요. 천천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방문 날짜들을 보니 제가 병원에 간 날들이었어요. 집에 없는 날에 요양보호사가 왔다는 거였죠. 그리고 서명 시간도 이상했어요. 제가 외출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제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왜? 그때 떠오른 사람이 윤서였어요. 그날 밤 윤서에게 전화했어요. 윤서야,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어머니. 복지비는 누가 받는 거니? 복지비요. 요양보호사 비용 말이야. 아, 그거요? 윤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부에서 직접 처리해요. 누구 통장으로 들어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이 또 애매했어요. 혹시 내 통장에 들어온 적 있니? 어머니 통장이요? 응, 그런 돈 받은 적 없거든. 아, 그러게요. 그럼 어디로 간 거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문의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명의로 복지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싶어요. 신분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신분 확인 후 상담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지난 1년간 월 56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56만 원이요? 네, 총 672만 원입니다.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입금 계좌를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어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됐네요. 계좌 번호를 알려줬는데 제 계좌가 아니었어요. 그 계좌 명의가 누구인가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가까운 지사에 오셨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바로 지사에 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계좌 명의는 윤서였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받은 돈을 자기 계좌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윤서가 그렇게 친절했던 이유, 복지 신청을 도와준 이유,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였어요. 제 명의로 복지비를 받을 생각으로 장기 요양 신청을 도와준 거였죠. 요양보호사는 보내지 않고 서류만 조작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며느리를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증거를 더 모았어요. 먼저 윤서와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윤서야, 복지비 일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어머니. 혹시 그 돈이 내 계좌로 들어간 건 아니지? 윤서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서.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복지센터에서 처리한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그럼 센터에 물어볼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윤서가 말을 막으려 했어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윤서야, 너 혹시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잠깐만 얘기 끝까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윤서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완전히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복지센터에 갔어요. 윤서가 일하는 곳이었지만 다른 직원에게 문의했어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서 문의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명의로 복지비가 나가는데 실제로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요. 정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방문 기록은 있는데 담당 요양보호사가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받은 돈은 뭐죠? 이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부정수급이요? 네,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 일을 누가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봤어요. 담당자가 이윤서 씨네요. 이분이 모든 서류를 처리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윤서가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제 서류를 조작한 거였어요. 요양보호사 방문 기록도 가짜로 만들고 제 서명도 위조해서서 복지비를 빼돌린 거였죠. 이 일을 신고하고 싶어요. 네, 민원실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윤서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동네에서 효녀상까지 받은 며느리가 실제로는 도둑이었던 거예요. 민원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병원 방문 기록, 건보공단, 지급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냈어요.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담당자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형사고발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내부 조사부터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서 씨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해고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해고죠. 복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그날 오후 윤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윤서는 그날 아침 복지센터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거예요. 윤서가 평소처럼 출근했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센터장실로 호출됐어요. 윤서 씨, 지금 당장 오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차갑했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센터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센터장뿐만 아니라 팀장과 인사 담당자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윤서 씨, 앉으세요. 센터장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윤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윤서 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부정수급 관련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윤서가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들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정숙 어르신 사건 말이에요. 어머니가 신고하신 건가요? 센터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거기에는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있었어요. 병원 방문 기록, 계좌 내역, 건보공단 확인서,
녹음 파일까지요. 윤서는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식은 땀이 흘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센터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명확해요. 팀장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윤서 씨, 정말 실망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직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가 화를 냈어요. 우리 복지센터 신뢰도까지 떨어뜨렸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사표 쓰세요. 센터장님, 제발. 아니면 해고 처분할까요? 사표를 쓰겠습니다.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표를 쓰는 동안 윤서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정말 후회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윤서가 센터장실에서 나올 때 복도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윤서가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효부상까지 받았잖아. 사람을 알 수가 없네. 시어머니 돈을 훔치다니.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윤서와 가장 친했던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서야, 정말이야? 미경아,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윤서가 그런 사람일 줄이야. 맨날 시어머니 자랑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김미경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윤서는 자기 자리로 갔어. 개인 물건들을 챙겼어요. 사진틀, 화분, 머그컵,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3년간의 추억이 담겼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었어요. 윤서야, 정말 실망이야. 한 동료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까지 바보가 됐잖아. 널 믿고 방어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다른 변명은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우리 센터 이미지까지 망쳤어. 윤서가 짐을 챙겨서 나갈 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친했던 동료들도 모두 외면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윤서는 벽에 걸린 자신의 효부상 사진을 봤어요. 2023년 모범 효부. 이제 그 사진도 떼어질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집에 온 윤서는 남편 민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뭐라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돈을 훔쳤다고? 자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1년 넘게 속였다고? 나까지 공범으로 만들었잖아. 민수가 화를 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돈으로 살았다는 거야? 자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남의 돈을 훔쳐. 그것도 시어머니 돈을?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 민수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해외여행까지 다 어머니 돈이었다는 거야? 정말 역겨워.
내가 어떤 사람과 살았던 거야? 자기야,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이제 난 어떻게. 어머니 얼굴을 봐. 너 때문에 나까지. 도둑 자식이야. 민수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윤서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서야, 너 지금 어디니? 센터 아니, 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센터에서 연락 안 왔니? 무슨 약이요? 부정수급 신고 들어갔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윤서야,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했어. 윤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잠깐 빌린 거예요. 1년 넘게 빌렸니?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들통났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윤서 씨죠? 네, 맞습니다. 출석 요구서 받으셨죠? 네, 써요. 내일 오전 10시에 나오세요. 윤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어요.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수사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윤서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이윤서 씨, 혐의를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사기와 업무상 횡령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할 생각이었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모든 걸 인정하시겠어요? 윤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가짜 서명, 조작된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죄송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의도적이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였죠?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요. 1년 넘게 빌렸나요? 수사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짜 요양보호사까지 만든 걸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죠. 그건 박미영이라는 인물도 완전히 가짜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670만 원 정도요. 정확히는 672만 원입니다. 많은 돈이죠. 네, 정말 죄송해요. 수사는 며칠 더 계속됐어요. 윤서는 매번 경찰서에 갔어. 조사를 받았어요. 디지털 포렌식도 했고, 통장 거래 내역도 추적했어요.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윤서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밝혀졌을 때였어요. 명품 가방 100만 원, 비싼 화장품 50만 원, 해외여행 200만 원, 고급 시계 150만 원. 이 모든 걸 시어머니 돈으로 샀다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양심의 가책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지만 뭐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려서. 그래서 계속 범행을? 네, 죄송합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찰에 송치된 후, 윤서는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외출도 제한되고 여권도 압수당했어요.
재판까지 성실히 임하세요. 검사가 말했어요. 그동안 윤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고, 예전 직장 동료들도 피했어요. 마트에서 만나면 모두 피해서 지나갔어요. 윤서 봐서 피해서 지나가더라. 당연하지. 못나츠로. 시어머니 돈 훔친 년이 효녀상 받은 게 웃기네. 윤서는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윤서는 집에만 있었어요. 민수도 차갑게 대했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믿었던 사람이 모두가 등을 돌렸어요. 재판 날이 다가오면서 윤서는 더욱 불안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형량을 줄이기는 어려웠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반성문이라도 써보세요. 윤서는 긴 반성문을 썼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재판 당일 윤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고,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복지센터 직원들, 기자들까지 몰려왔어요. 판사가 윤서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생활비가 부족고, 그래서 시어머니 복지비를? 네, 죄송합니다. 1년 넘게 계속했죠. 네, 맞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전액 변제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그때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윤서를 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한때는 자랑스런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법정에 선 죄인이었어요. 윤서가 저를 보며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판사가 최종 선고를 했어요. 피고인 이윤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명령도 합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복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입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 내세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요. 그 인터뷰가 뉴스에 나갔어요. 윤서의 몰락이 공개된 거죠. 윤서의 몰락은 완전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적 신뢰도 잃었어요. 앞으로 복지 관련 일은 절대 할 수 없게 됐어요. 전과자가 됐거든요. 윤서야, 너 지금까지 얼마나 가져간 거니? 어머니,
670만 원 넘지.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니? 어머니,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거야? 분할로라도. 윤서야, 이미 늦었어. 그날 저녁 복지센터 센터장이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어르신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윤서는 어떻게 됐나요?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복지비는 언제 돌려받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윤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게 담당자 권한을 악용했어요. 서류 조작도 쉬웠을 텐데. 네, 시스템 허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죠.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센터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수 어르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윤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오실 수 있나요? 네, 언제 가면 되죠? 경찰서에서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피해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1년 넘게 당했어요. 이윤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겁니다. 감옥에 가나요? 가능성이 높죠. 복지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한 달 뒤 복지비가 모두 돌아왔어요. 정확히 672만 원이었어요. 윤서가 1년 넘게 제 명의로 받아간 돈이었죠.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쁜 것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 돈 때문에 며느리를 잃었구나. 물론 윤서가 잘못한 거지만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슬펐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정숙 씨, 잤어. 그런 며느리는 버려야지.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네. 복지센터도 문제 있어. 대부분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참을 수도 있었잖아. 신고까지 할 필요 있었나? 이런 말들도 들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복지센터 벽에 걸렸던 윤서의 효녀상 사진도 떼어졌어요. 2023년 모범 효부라던 그 자랑스런 사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허무했어요.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윤서를 법정에서 마주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때는 자랑스런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피고인이 되었어요. 판사가 윤서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윤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명령도 내렸어요. 윤서는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재판이 끝난 후 윤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윤서야, 이제 그만해. 어머니, 너도 이제 어른이야.
책임질 줄 알아야지. 어머니, 가족이라고 했어. 잘못을 덮어줄 순 없어. 윤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윤서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26살의 예쁜 새댁이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12년이 지나면서 윤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요즘 저는 혼자 삽니다. 아들 민수는 아직 윤서와 이혼하지 않았어요. 엄마, 윤서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런 배신은 평생 상처로 남아요. 윤서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를 것 같아요. 복지센터에서는 저를 영웅 취급해요. 부정수급을 고발한 용감한 어르신.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실제 피해 사례를 알리고 싶다고요. 저는 인터뷰를 받기로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효도는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했어.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확인할 건 확인하세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신고했는지 알려주세요. 용기 내어 고발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싶었어요. 복지센터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중 확인 절차도 만들었어요. 김정숙 어르신 덕분입니다. 센터장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요즘 제 일상은 평온해요.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요양보호사님도 오세요.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돼요. 이웃 할머니들과도 자주 만나서 얘기해요. 정수가 정말 용감했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그래도 속 시원하겠다.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순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수가 후회 안 하니? 가끔은 해요. 그래도 잘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 피해 막았잖아. 그렇긴 하죠요.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해요. 윤서를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때로는 야속하기도 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세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거짓 효도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복지 제도를 잘 알아두세요. 누가 대신 처리해 준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윤서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며느리에게 속았다고 했어.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요. 너무 쉽게 믿지 않고 확인할 건 확인해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가족이 그럴 때는 더욱 충격이 크죠.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요.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저는 이제 정말 편해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밤에도 잘 자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도 서 있고요. 이런 게 진짜 자유가 아닐까요? 윤서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일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오늘도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받은 진짜 서비스로 더욱 건강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도 받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